남동생이 결혼하고 집을 떠난 후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방식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최근 태도로 인해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고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밀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특히 낙담했습니다. 내 형제와 그의 아내가 이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나는 2배로 강력하게 보복하겠다고 맹세하는 그들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에멀리입니다. 나는 25세의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큰 형님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동생 톰 10살 선배가 결혼하고 집을 나갔으니 이제 나와 엄마만 남았다. 사실 일을 시작하자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집에서 좀 더 게으른 생활을 시작했다. 게다가 그녀는 나를 그녀의 개인 하녀처럼 대했고 에멀리가 아직 저녁 식사 준비가 안 됐다거나 나 이번 달에 돈이 부족해서 $200를 추가로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참는 게 한계야. 내가 본의 아니게 소리를 질러버렸어. 엄마 지갑에 돈이 없어졌어. 또 가져갔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옷이 사고 싶어서 빌렸어. 한동안 빌린 돈은 한 번도 갚지 않았지. 내가 허락한 건 제발 내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말아줘.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게 누굴 고마워해야 하는지 아냐. 다 나 덕분이야. 너무 짜증나. 걔가 화를 냈어. 내가 빚진 건 알아 엄마. 하지만 이제 독립했으니 나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이건 보답하는 방법이 아니야. 몇백에 대해 불평하지 마. 이런 일은 매번 일어나는 일이야. 엄마에게 걱정을 말할 때마다 엄마의 반응은 항상 너를 키우는 사람은 나야. 아니면 자라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나는 종종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엄마가 나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반박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저는 월급이 적당하고 어머니에게 매달 $2,000를 드린다고 해도 내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어머니가 무엇이든 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영원히 하고 싶어 일을 마치고 어떤 이유로 집에 돌아온 후 탐과 씨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아버지의 장례식에 있었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아직 꽤 시간이 흘렀네요. 내 주변의 우울한 아우라. 톰은 내 동생의 무감각이 어린 시절부터 항상 나를 멸시하고 놀렸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톰은 왜 여기 있어요? 부모님 집에 갈 이유가 필요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가족의 집을 헐어버렸어요. 이 아파트를 임대하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함께하게 되었어요. 톰은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캐서린이 에밀리에게 당신은 이렇게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태도로 절대 결혼 못할 것 같아 톰의 아내는 전혀 죄책감 없이 그런 말을 했고 톰 캐서린도 무감각했고 두 사람을 더욱 싫어했다는 것이 그녀의 말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그 후 내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미소를 지으며 수다를 떨다가 톰을 만나서 기뻐하는 듯 보였다.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은 가끔씩 나에 대해 수다를 떨었던 것 같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톰과 캐서린은 내 집을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다. 나를 괴롭히는 또 다른 점은 그들은 이곳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아파트에서 너무 편안했습니다. 톰, 무슨 일이냐고요? 여기가 내 집이잖아요. 드디어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당신 직업은 어때요? 너무 짜증나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너와 함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엄마가 걱정되고 엄마를 자주 방문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로 너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톰은 내가 배고픈데 뭔가 요리하고 하라고 무시하며 대답했다. 빨리 이 사람 무슨 일이야. 진짜 여긴 내 집이 아닌데 왜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빈둥거리고 있는 걸까. 맛있는 케이크를 먹고 싶다. 에밀리가 캐서린의 부탁에 캐서린이 부탁한 것을 하나 사준다. 심지어 우리 엄마도 동참했다. 오늘 퇴근했으니까 한가해 어서 가서 사줘. 게으른 애 캐서린. 예전에 우리 엄마를 싫어하고 엄마랑 같이 살지 않던 캐서린이 갑자기 엄마랑 너무 잘 지내는 것 같던데 톰은 그런 태도를 보였어. 나는 장남이고 캐서린은 장남의 아내이기 때문에
엄마가 두 사람의 행동을 보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확실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톰과 캐서린의 계획이 분명해졌습니다. 에밀리, 나는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이 인생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당신만큼 느리고 게으르고 매력 없는 사람과 함께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탐과 케빈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아본 적 없지. 그렇지 뭐, 문제 큰아들이 자기 엄마랑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톰이 우월감으로 나를 깔보며 대답했어.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마. 엄마랑 같이 살 수는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우리랑 같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계속해서 진심이야. 한때 동거를 반대했던 캐서린도 이 계획에 찬성하는 것 같았어. 갑자기 변한 게 왜 그렇게 짜증나냐. 어쨌든 엄마들은 우리랑 살기로 했어. 우린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 그냥 가버려. 기다려가라고. 엄마에 대한 모든 걸 나한테 맡겼으니 어쩔 수 없이. 내 동생이 역겨워져서 항상 너무 거만하게 말했지만 탐과 캐스런이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비록 우리 어머니는 항상 날카로운 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가 가진 유일한 소중한 부모입니다. 게다가 나는 나중에 어떤 문제에도 연루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대면하기로 했어요. 엄마,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뻔하지 않나요? 톰과 그의 아내는 전에 한 번도 우리에게 연락한 적이 없어요. 누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그게 당신이냐고요. 엄마가 반박했어요. 엄마, 그냥 거머리만 하는 사람들. 엄마는 그냥 떠나야지. 엄마에 대한 애정은 내가 베풀고 보살펴준 모든 일들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말을 하던 순간 갑자기 말했다. 나는 정말 지금은 살 수 있습니다. 톰이랑 캐서린이랑 난 이제부터 세계 최고야. 엄마를 잘 돌볼게. 고마워. 톰, 나도 이제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해. 오, 고마워. 너도. 캐서린, 우리 엄마가 셋이서 시시콜콜한 대화를 이어갔어. 솔직히 그 순간 웃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내가 완벽하게 복수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둘 수는 없었어. 얌전히 누워있는 게 낫지. 그날 이후로 내 형제와 그의 아내는 계속해서 내 아파트에 있는 것 같았고 나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나 오히려 그들은 나를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했지만 이것이 유리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사갈 준비를 하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입을 연 순간이 이사하는 날이었다. 톰이, 오늘은 우리가 에밀리와 헤어지는 날이라고 했어. 이제부터 우리가 엄마를 돌볼 테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고마워. 엄마를 내 손에 맡길게. 알았어. 무심코 말하고 난 후 태연하게 대답했어. 톰은 내 대답에 다소 불만스러워 보였고 엄마가 다가왔어. 빨리 결혼하길 바래. 에밀리, 남아있기엔 아쉽다. 평생 싱글로 살자. 사회 전체가 너 같은 사람을 놀래켜주기 위해 패자라고 부를 거라는 걸 알겠지? 톰과 그의 아내는 엄마의 말에 낄낄거렸다. 이 방의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멍하니 세 사람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무슨 일인지 완전 당황스러워요.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이 청소로봇도 소파, 식탁, 침대 다 옮겨주세요. 그때 계속했어요.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당장 멈춰라. 무슨 소리야?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고 이 집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다 가져가는 거야? 정신이 나간 거야? 얼굴이 빨개진 내 동생 토마토가 나한테 공격적으로 접근했어. 엄마 말 좀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구나 가전제품도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가져갈 권리도 없어요. 여기 다 두고 그냥 가세요. 엄마와 동생이 내 앞에서 아무것도 낭비하면 안 된다고 꾀꾀거리고 있었어요. 좀 더 시간을 두 사람에게 상황을 분명히 했습니다.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파트 자체와 모든 가전제품, 가구를 포함하여 이 아파트에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여기가 엄마 집인 걸 알죠?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가구와 가전제품은 아빠의 유산을 사용하여 구입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바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는 오해하고 어머니가 내 아파트의 모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많은 상속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들이 그녀와 함께 살도록 영리하게 설득했습니다.
톰, 당신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나는 여기에서 모든 것을 샀습니다. 내 동생이 결혼하고 집을 떠난 후에는 엄마에게 매달 22,000달러의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단 둘이서 저를 키워주신 것에 감사해왔던 어머니의 최근 태도로 인해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예기치 않게 저를 밀어내셨는데 특히 제 형과 그의 아내가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했습니다. 2배의 보복을 다짐하며 그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이고 25세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형 톰, 10세은 결혼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저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사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면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집에서 더 게으른 생활 방식을 채택하셨습니다. 게다가 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개인 가정부처럼 대하셨습니다. 에멀리가 아직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이번 달에 돈이 부족해서 200달러를 추가로 달라고 요청 목록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불행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나가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생각해 보았지만 그녀는 내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에 남은 가족은 그녀가 혼자서 저를 키웠고 현재 아내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탐을 키웠습니다. 캐서린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버리는 것은 결코 그녀의 딸로서 나를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인간이고 그녀가 나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에 관계없이 오늘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나야 엄마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어. 또 가져갔어. 난 무뚝뚝하게 말했어. 난 그냥 옷이 사고 싶어서 잠시 빌렸어. 엄마는 빌린 돈을 한 번도 갚지 않았어. 내가 준 돈 제발 내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마세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다 나 덕분이에요. 너무 짜증나. 걔가 욕한 거 알아. 엄마한테 빚진 건 알지만 독립한 나니까 이건 보답하는 방법이 아니야. 나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야. 수백 가지에 대해 불평하지 마라. 이런 일은 매번 어머니에게 걱정을 말할 때마다 일어난다. 어머니의 대답은 항상 나다. 당신을 키워준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성장한 것에 대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저는 종종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괜찮은 월급을 받고 엄마에게 매달 2,000달러를 준다고 해도 내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어느 날 엄마가 원하는 것을 영원히 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나를 무시하고 놀리던 그 사람이 왜 여기 있니? 톰도 부모님 집에 갈 이유가 필요해.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고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집을 헐었잖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 아파트는 누가 세주는데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마침내 함께 하게 됐어요. 톰은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캐서린이 에밀리에게 종소리를 쳤는데 당신은 그런 태도로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해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설명했어요. 톰의 아내는 전혀 죄책감 없이 그런 말을 했고 캐서린도 두 사람을 더 싫어하는 것처럼 무감각했다는 것이 그녀의 말에서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이 자신들의 집이라고 생각했나요? 내 아파트에서 너무 편안해졌어. 톰 무슨 일이야? 여기가 내 집인 거 알지? 마침내 그 사람과 맞닥뜨렸어. 내 직업은 어때? 너무 짜증나.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